네, 장관, 예, 장관 후보자 올라가세요. 예. 회의 기회를 아직 안 주셔서 지금 정상적인 질문. 이렇게 하라고? 네, 회의를 하셔야지. 예. 네, 지금 바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라 하세요. 예, 들어오라 하세요. 서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선사하라고 말씀하시면 여기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기서부터 성함까지 읽어주시면 오른손을 들고 읽어주시면 돼요. 나가실 때 쪽기사 옆에 가운데로 잡혀서 전달하고 옆에 똑같이 기사 옆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 방송에서 녹화 중계 및 유튜브 생중계와 SBS 방송사가 생중계할 예정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 여성가족부 장관 강선우 인사청문 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오늘을 우리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단지 후보자 개인의 자격을 검증하는 자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따져 묻는 자리이며 나아가서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 전체의 신뢰와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기로입니다.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 가족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후보자의 철학과 태도는 곧 정부의 정책 방향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오늘 청문회는 단순한 인사검증을 넘어 향후 우리 사회의 복지와 양성평등 정책이 어떤 기준에서 추진될 것인지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미 언론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책임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국민 앞에 진실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은 진정성과 정직함에서 나옵니다. 형식적인 답변이나 하루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모면성 발언으로는 결코 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후보자는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의 수많은 공직자들과 함께 일할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후보자의 말과 행동, 그 모든 결정 하나하나를 지켜볼 것입니다. 불신과 의혹을 안고는 진정한 협력과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이 자리는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 앞에서 공직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무게를 정면으로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자료 요구 중 개인정보 미동의로 제출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제출된 경우
후보자가 청문회에 답변하겠다는 이유 등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후보자의 청렴성, 도덕성 부분을 소명할 책임적인 핵심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따른 내실이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청문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후보자 및 자료 제출 대상 기관은 아직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을 서둘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제출이 곤란한 자료에 대해서는 청문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후보자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에서 강순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솔직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질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후보자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당부사항을 고려하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오전에 국무위원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반을 들은 다음에 의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정인신문은 오후 보충 질의 때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를 받고 하시죠. 요거까지 하고 선서를 하고 하시도록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 그러면 다들 의사진행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시작이 안 되고 있네요. 뒤에 의사 진행을 하죠. 요 선서까지. 행정실장님이 가서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인사청문회를 하실 거죠? 인사청문회를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실 거면 선서를 하시고 의사진행 발언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아예 진행을 안 하실 거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 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선서를 안 받겠습니까? 후보자 선서를 안 받고 아예 청문회를 무산시킬 겁니까? 아니, 의사 진행 발언은 제가 드린다 하잖아요. 후보자가 앞에 저래 와 있으면 후보자의 선서부터 들어야 되죠. 자, 의사 진행 발언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저렇게 나와 있으면 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우리가 청문회를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 진행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선서라는 거는 후보자를 인정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선서를 듣고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 의사 진행 발언 잘 알겠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면 의사진행 발언이 많아서 청문회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의 판단은 후보자가 저렇게 나와 있으면 후보자의 예우 상황에서도 일단 선서를 받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의사 진행 발언은 자유롭게 손을 들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 선서도 안 받고 지금 이렇게 그 이전에 인사청문회는 다들 그렇게 제가 양해 적절하지 않다. 지금 양쪽의 의사진행 발언이 많은 줄 압니다만은 어쨌든 후보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선서를 해야지만 국무위원 후보가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의사진행 발언 그래 환경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막는 게 아니고 의사진행 아니 선서를 먼저 하도록 하는 건 위원장의 권한이죠. 선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장관 자 지금까지 청문회장에서 피켓을 붙이기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오늘 후보자가 나왔으니까 선서부터 하겠다고. 다른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순호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듣고 있잖아요. 순서를. 의견을 드린다고요. 아니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위원장이 이거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본인의 임무를 방해합니까? 위원장으로서는 그걸 직무유기라는 거면. 들어보시지도 않고 있잖아요. 자, 일단 양당 간사 나가서 하세요. 안 되겠다. 아니 의견을 이렇게 한 번도 안 듣고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니 위원장으로서 후보자가 나와 있으면 선서를 해야지 지금 진행할 거 아닙니까? 이 자 그러면 원활한 청문회를 위해서 잠시 정의한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양당 간사 나가셔서 해가지고 오세요. 자, 잠깐. 정회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님께서 의사진행 발언 한 분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먼저 이렇게 청문회 시작도 하기 전에 국회법상 허용되지 않은 피켓을 붙여서 회의 진행이 방해되는 점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우선 국회법을 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을 반입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경우에 위원장이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장께서 회의 시작부터 저런 현수막이 저런 피켓이 붙여 있는데 아무런 제지도 않고 이렇게 회의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편파적인 진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청문회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라는 게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건데 아직 확인도 안 됐는데 벌써 후보자를 비방하는 이런 현수막을 붙여놓고 어떻게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피켓을 치워야 저희는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강선우 후보자를 딱 타겟으로 해갖고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는데 아니 이게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송원석 원내대표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당직자를 폭행하신 분 아닙니까? 말로 한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폭행을 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못하고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으로 뽑아놓은 정당이 남의 당에 대해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지금 이렇게 피켓을 붙여놓고 청문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저희는 이런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네, 조은희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야당 간사 조은입니다. 민주당은 강선우 후보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에 대해서 증인 신청할 때 그게 드러났습니다.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이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그때 여당 간사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똑같이 쌍방울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아서 쌍방울 증인은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이 갑질 후보의 그 전 보좌관 증인 채택도 반대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면 영부인께서 하급 공무원에게 과일 사오라, 초밥 사오라 갑질했거든요. 그런데 이 강선우 후보도 보좌관들한테 비대 물새니까 고쳐라, 쓰레기 국회까지 가져와서 분리수거해라, 갑질한 거거든요. 대통령과 영부인의 갑질이, 쪼개기 후원과 갑질이 엮여져 있으니까 강선우 후보를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 내외를 보호하는 것이라 지금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 국방위에서, 법사위에서, 심지어는 강선우 후보가 속해져 있는 복지위에서도 장관들 인사청문회 할 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료 찾았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본인이 피켓 이렇게 붙여놓고 장관 청문회를 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강선우 후보는 왜 여왕입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다 그렇게 여왕님 보시듯이 피켓 안 띄면 청문회 못하겠다고 합니까? 강선우 후보자 본인이 복지위원 시절에 복지부 장관 청문회 때 피켓 붙여놓고 청문회를 한 당사자입니다. 자, 이 보십시오. 이게 민주당이 계속 해오던 일인데 여당이 돼서 지금 의회도 장악하고 행정부도 장악하고 모든 것을 장악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강선우 후보자를 보호하라는 특명을 받은 건지, 청문회 장관 선서도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하고 앞으로 자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회의 진행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합니다. 다른 의사 진행 발언은, 예. 의사 진행 발언을 했는데 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회법상 문제 안 되는 겁니까? 경고나 제기하셔야죠. 네. 예. 자, 우리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예. 말씀하신 사례에서도 국민의힘에서 다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제기를 해야 된다고. 예, 문제 제기를 했지만 계속 붙여서 했습니다.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게 내로남불하면 서로 상황이 달라지니까 일단 제가 생각에는 여러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금 맞이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선서부터 받고 그래 그다음 의사진행 발언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그건 그 간사가 회의하면서 될 것처럼 얘기하지 않은 겁니까?
위원장께서 간사들이 진행관랑 의사 진행관하고 뺀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지금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사실에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 의사 진행 발언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떼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과 김건희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오늘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전문 대상은 강선호 후보입니다. 아니 조은희 의원이 김건희가 계속 아니죠. 조은희 의원이 계속 다른 얘기 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다가 내란 정당까지 지어놓고 또 이렇게 발목 잡기 하는 겁니까? 그리고 자, 예, 그만하시고요. 예, 그만하시고 오늘 청문회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 진행 발언 드리는데요. 지금 후보자 선서부터 받아야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후보자를 지금 제대로 장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일단 검증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 지금부터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그런 불법 피켓팅을 깨게 할 수 있는 위원장님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께서는 이거 하시고 발언 시간을 받아서 진행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얘기는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된 건 아니고요. 자, 강선호 후보자께서는 지금 계속 이러면 안 하실 겁니까? 자, 강선호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 대란 정당?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4일 공직 후보자 강선우. 자, 이제 선서는 받았습니다. 네.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서 좀 네. 서범수양 서영도가 무섭습니까?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자, 발언은 마이크를 주면 그 시간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주십시오. 예. 이 상황을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조은희 의원 자료 제출 말씀하시죠. 예, 야당 간사 서울 서쪽 앞 조은희 의원입니다. 갑질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제출이 이렇게 자료 제출을 겁내는 후보는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만 유사한 자료는 이렇게 통폐합을 했어도요. 헤아린 게 230건인데 제출되지 않는 자료가 95건입니다. 그중 절반이 개인정보, 사생활 이유, 후보자 본인 자료도 안 낸 것들입니다. 검증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검증을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후보자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이 터졌습니다. 쓰레기 정리, 변기 수리 지시에 이어 따돌림과 취업 방해 의혹까지 줄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의 리더십, 평소 약자를 대하는 자질과 태도를 검증하자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전직 보좌관을 불러서 검증하자는 것, 민주당이 단칼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적어도 자료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자료 요구도 있는데요. 인권위, 권익위, 감사원 진정 내역, 탄원 내역, 국민신고서 부조리 피신고 내역 왜 제출 거부합니까?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내역은 뭐가 캥겨서 못 준다고 합니까? 모두 후보자 본인이 개인정보 사유로 못 준다고 한 자료들입니다. 후보자 이해충돌 관련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국회 사무처에서 제출하고 회신받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심사 내역 3건 왜 못 줍니까? 이해충돌이 아니라면서요. 혹시 국회 사무처에서 이해충돌이라고 경고해서 무서워서 못 내는 겁니까? 후보자와 배우자가 취득한 엑셀 세라뷰틱스, AB원의 정확한 매수, 매도 시기, 증명자료, 배당소득 내역은 왜 못 줍니까?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미뤄둔 AB원 주식 배당수의 자료는 언제 줍니까? 소명 자료도 안 내놓으면서 뭘 청문회 때 소명하겠답니까? 보좌진 갑질 의혹이 거짓말로 들통나니까 청문회 때 하겠다 해놓고 자료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럴 거면 인사청문회법하고 국회 증언감정법은 왜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의도가 뻔히 눈에 보입니다. 주요 의혹에 대한 검증 자료 오늘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정리하면 위원회에서 인권위와 권익위, 감사원에 요구한 후보자 진정, 탄원, 피신고 내역, 고용노동부에 요구한 후보자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내역, 2022년과 2024년 진행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심사 내역, 후보자와 배우자가 취득했던 엑셀 세라뷰틱스, AB원 등 보유했던 주식의 정확한 매수, 매도 시기와 배당 소유 내역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후보자한테 당부해 주시고요. 후보자가 인사말 할 때 꼭 확답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후보자님 나중에 모두 발언할 때 그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서명호 의원님. 다음에 서영교 의원입니다. 예. 아니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봐야지, 안 보십니까? 예. 잠깐만요. 잠깐 순서를 좀 정합시다. 조은 의원 하셨고. 예. 서영교 의원님, 좀 먼저 양보하시랍니까? 그럼 전진석 의원님요? 예. 전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3분 내에 좀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 주세요. 예. 다시 수업해서 새로 리셋. 예.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조은희 의원께서 아까 중간에 많은 언론이 있는 상태에서 갑질 장관, 갑질 의원들이라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을 싸잡아서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비상대책 회의할 때 조은희 의원께서 국민의힘도 계엄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국민의힘을 내란법 정당으로 몰아서 해체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발상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태균 게이트가 그동안 숱하게 이야기하면서 조은희 의원 이야기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가위에서 단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은 없고 조은희 의원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갑질 의원이라고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1분만요. 1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략인데 참 비겁합니다. 지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실드 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우리 당 주진우 의원이 공격수로 시시비비를 지적하니까 주진우 의원 메신저를 공격했는데 이것은 정말 구태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이 저는 아까 갑질 장관 후보자를
옹호하면 갑질 의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메신저에 대한 공격은 제가 그러면 하나하나씩 그럼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공격을 할까요? 그러면 강선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보복 상임위가 되는 겁니다. 제발 그런 구태는 당장 멈춰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시만요. 전지수 1분 내로 예, 말씀해 주시고요. 예. 예. 하여튼 여기까지는 인신에 대한 얘기 있습니다. 청문회 관련 얘기에 집중해 주시고 요거까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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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이 구태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행위를 질문 자체를 구태라고 했으니까 신상관을 예. 전진수가 아까 1분밖에 안 썼어요. 1분 내로 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예. 아까 1분밖에 안 썼어요. 조은희 우리 이 위원장님, 저희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인사청문회가 시작하기 이전에 저희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청문회를 방해할 의사를 가지고 진행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애곡하면서 전체 의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조은희 의원께서 사과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와 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저희들 모두 민주당 의원들을 매도하겠다고 하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공식적인 발언이 마이크를 잡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 언론이 다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방에서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뜻을 애곡시켜서 저희들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예, 잠시만요. 아까 진행 요청했던 발언 순서부터 하겠습니다. 예, 서명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의 서명옥 의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인사청문회를 시작도 하기 전에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비대 청소, 서래기 시부름 등 까도 나오는 무수한 갑질 의혹으로 인사검증 청문회가 아닌 갑질 확인 청문회로 변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정말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인사검증 기능을 민정수석실로 원상복구해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과 공직기관 비서관이 인사검증 역할을 맡아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인사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즉 대통령께서도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받는 구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폭로 등 얼룩진 후보자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도대체 누가 추천을 했고 후보자는 어떠한 서류를 제출했고 특히 갑질 행위 관련하여 소명서들을 제출했는지 낱낱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을 언제 누구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를 비롯해서 본인 서명이 날인된 정보 공개 동의서, 인사검증 신청서 등 임명 동의안 첨부 서류 일체를 금일 주 질의 종료 전까지 제출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은 후보자로부터 받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후보자 나세요. 예, 모두 발언 때 해주시고요. 예, 아니 잠시만요. 최현일 의원님부터 먼저 손들었기 때문에 조금 후회하겠습니다. 예, 최현일 의원님, 예, 최현일 의원님 다음에 조금 기다려. 그다음 왔다 갔다 하니까 예, 물론 네. 다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지금 기자회견장도 아니고 성토장도 아닙니다. 엄연한 인사청문회장입니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정책을 검증하고 또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는 자리입니다. 궁금하거나 만약에 따질 게 있으면 인신공격이 아니라 묻고 후보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듣고 그리고 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은희 간사께서 청문회 시작도 전에 사퇴하라, 또 그 전에 후보자를 모욕하는 피켓팅을 하고 청문회장을 정쟁장으로 만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청문회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느 한 사람의 일생, 삶을 한두 가지 잣대로 재단할 수 있습니까? 여기 그렇게 다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청문회장에서 마련이 돼가지고 후보자의 정책 역량, 도덕성, 자질 등을 객관적으로 균형감 있게 소명하라고 마련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그동안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숱하게 정치적 부침을 겪었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중요합니다. 인사검증을 넘어가지고 여가부가 청소년 가족부로 또 변화하고 존재 그 이유, 역할 책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요. 청문회 시작도 전에 후보자를 공격하고 음해하고 사퇴를 요구하고 또 청문회장을 분위기를 흐트리는 피켓팅 바로 철거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네, 다음 의사진행 발언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정 선생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화 의원님. 예. 지금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의 진원지는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과거 동료입니다. 그분들이 엄청난 피해 위험을 감수하면서 직접 나서 언론에 제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과거 동료들에게 사과는커녕 법적 조치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보자들을 위축시키고 권력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겠다는 전형적인 2차 가해입니다. 때문에 후보자 법적 조치에 대한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후보자에게 사직 보좌진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면 그 고소장을 위원회에 오전까지 제출하도록 명시해 주십시오. 만약 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보좌진들에게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좌진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1분 쓰셨는데요. 하여튼, 예, 우리 후보자님 지금 잘 듣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예, 말씀해 주시죠. 먼저. 다음 서범수 의원 하겠습니다. 예. 아니. 저는 먼저 할까요? 아까 손들은 순서대로. 예, 예. 근데 뭐, 짧게 하시죠. 예.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하시죠.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여가부입니다. 여가부 장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가부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성, 성평등, 그리고 가족, 아이들, 그리고 약자, 소수, 장애인, 노인, 이 사람들을 가장 잘 돌보고 대한민국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사람이 누구인가 충분히 검토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를 폐지하자 그럴 때 성평등, 가족, 청소년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가위는 내내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에서 또 여가위에서 하는데 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단독이다, 속보다 나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 한두 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자료 제공 요구하시는데요. 그 자료 제공 제가 2가지 자료입니다. 이 2가지 자료를 보니까 이 2가지 자료에서 그동안 강선우, 김행, 김현숙의 자료 제출 비교를 봤습니다. 이게 여가부에서 만든 자료일 텐데요. 강선우 자료 제출률 87.1, 김행 28.5, 김현숙 38.2. 이 자료가 또 뭐 보는 눈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공동으로 요구한 자료는 거의 제출되었다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너 딱 걸렸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꼭 사퇴시킬 거야. 이거 왜 안 내나? 저거 왜 안 내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강선우라고 하는 후보자가 어떤 여건 속에서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때 질의하다 나오겠지만 보좌진에 관한 이야기를 나오죠. 보좌진을 51명인가 채용했는데 46명 잘랐다. 이런 보도 나옵니다. 이게 가능이나 한 얘기입니까? 제가 우리 여기 있는 제 보좌진 중에 인턴으로 뽑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인턴 뽑은 친구가 지금 6급입니다. 6급이면 이 국회에서 나온 이 자료로는 그 친구는 5번 면직된 겁니다. 5번 면직되고 제가 21대에 그 친구를 뽑았으니 22대에 오면서 또 면직입니다. 전부 다. 모든 보좌진이 대를 거쳐오면 다 면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는 6번인가 면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저에게 인턴으로 와서 6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46명 잘랐다? 그렇지 않습니다. 46명 면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명아. 제가 이 얘기합니다. 네, 충분히 말씀 주셨습니다. 자료 요구, 자료를 낸 게 없다면서요. 그럼 이 자료는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자료는 뭐예요? 자, 국회에서 때 46명 잘랐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인사청문회 하면서 말씀들 해주시고요. 지금은, 예. 자, 지금은 의사 진행 발언을 이렇게 끝도 한도 없이 다 줄 수는 없고요. 하여튼 신청했는 다음에 서범수 의원님, 정춘생 의원님 그 정도까지 하고 본 질의를 하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요. 네, 자료 제출은 질의 순서가 돌아가는 동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것만 예. 요구하세요. 사적인 거 요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기본 기준에 맞춰서 합시다. 기준에 맞춰서.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서범수 의원 말씀하세요. 범수입니다. 후보자에게 묻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도 그리고 과연 갑질이 맞는지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99건 자료를 미제출하셨는데요. 이 99건 자료에 확인을 해보니 좀 이상한 게 있다. 특히 건익위원, 감사원, 인건위 자료는 통째로 안 보내옵니다. 통째로. 인건위, 국가감사원, 건익위. 이 자료는 뭐냐면 특히 건익위 자료는 신문고 부조리 비신고 내역, 후보자 관련 진정서, 탄원서 접수 및 처리 결과, 민원 진정, 탄원 및 내용 및 처리 요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여야를 불문하고 전부 미제출입니다. 그리고 감사원, 인건위도 후보자와 관련된 진정서, 탄원서 등 민원 접수 현황 조사 내역, 처리 결과 이것도 후보자의 개인정보 미동의 사유로 제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제가 청문회도 몇 번 해봤습니다만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아서 간혹 못 받은 경우는 있어도 인사청문회를 받는 당사자 본인이 지금 미동의하는 경우는 참 이례적이다는 겁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후보자 대단히 죄송하지만 갑질의 대명사로 떠올랐습니다. 혹시 갑질과 관련해서 본인과 관련된 신문고, 진정, 탄원이 들어왔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제출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감사원, 인권위뿐만이 아니고요. 대법원, 간세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이게 뭐냐 하면 주로 자신의 후보자의 신변 관련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감사기관들이 에 대한 기관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자료를 안 내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안 내는 이유도 뭐냐면
저희들이 각 기관별 정보 개인 수집 비용 및 제3자 동의 여부에 대해서 서민지를 넣었더니 그렇더니 답변이 뭐냐면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동문서답을 해옵니다. 이런 자료를 주제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이건 완전히 청문위원들을 바보로 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장관 후보자의 갑질이 개인정보라는 이름으로 사생활로 변명을 숨길 수 있느냐. 지난 2022년 4월 26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 채택 시에 우리 인사청문위였던 강선우 후보자가 김현숙 장관 후보자에게 한 말 그대로 돌렸습니다. 사퇴할 생각이 아니면 장관을 하시고 싶은 여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조금 제가 말씀드렸던 권익위, 감사원, 인권위와 관련된 자료를 오전 내에 제출해 주십니다. 네. 자, 다음에는, 예, 잘 정리하고 계시죠? 다음에 정춘생, 예,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오늘 인사청문회를 많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시부터 시작된 인사청문회가 지금 여야 간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똑같은 발언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숫자를 제한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는 장관의 후보자의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정책적 역량 그리고 준비 정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통해서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지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책적인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좀 해주시고요. 청문회 본질을 비껴나지 않도록. 그리고 국민의힘과 그 민주당에 제안하겠습니다. 피켓은 서로 다 내리는 걸로 해서 인사청문회 본래의 취지대로 오늘 회의가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전충생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실제로는 모두 발언을 의사진행 발언 다 하고 싶으시겠지만 시간이 지금 너무 진행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하면서 자료 요출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는 우선에 신청은 모두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춘생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신청에 몇 분이 아직 못했는데요. 그분은 중간중간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후보자께서 많은 메모를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강선우 후보자의 의사진행 바로 끝내고 다 같이 빼고 진행하자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행해 주십시오. 예. 예. 저기 지금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기 전에 전충생 의원님이 그런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 생각은 양당 간사께서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이 부분은 내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전충생 의원은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그렇게 의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또 당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 그 자료 요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우선 떼시고, 예, 예. 뭘 또 하십니까? 알았어요, 이제. 아이고, 간사 다 해먹어. 궁금하면 기대하는 되는 거지. 그렇게 뭐 그렇게 학교 모아야 돼, 티켓팅을. 그만하세요, 이제. 예, 1분만. 그만하세요. 예. 그만하세요. 어쩌나 하십니까? 혼자 가립니까? 1분. 간사로서 너무 올권이에요, 올권. 지금 김한규 간사님하고 그런 합의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 하셨잖아요, 위원장님이. 좀 중간에 좀 들어오지 마세요. 회의한다고. 아니 민주당에서 그것만 가르칩니까? 왜 상대 말을 못하게 합니까? 해봐. 예. 그러니까 김한규 간사랑 간사 간의 협의를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피켓은 내리기는 하는데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거요. 발목 잡기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저희 제1야당 국민의힘을 탄압하기 위해서 내란 정당이라고 그냥 입만 열면 얘기하시고 피켓도 그렇게 하시는데 제1야당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은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정확하게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고 야당 네. 하여튼 양쪽에 지금 피켓은 하지 마세요. 예, 정춘생 의원님 제안 주듯이 일단 그 피켓을 띄고 그래서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뛰면 떨어지는데. 이 마음에 들고만 나는 이 아무게 붙였어. 금방 떨어졌는데. 자, 이제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동의해 주시고요. 자, 우리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임하는 강선호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지금 그동안 의사진행 발언했는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말씀을 덧붙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편파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는데 지금 자료 제출을 그동안에 했는데 안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30초만 쓰시기 바랍니다. 한 1분만 쓰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4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청한 자료 가운데 후보자 및 배우자 외환 거래 신고 내역, 그리고 국회의원 재직 동안 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내역과 제출 내역에 대한 심사 내역, 그리고 후보자 및 배우자의 출입국 관세 신고 물품 시기, 과세 가격, 최근에 10년간 연도별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등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같은 이런 기본적인 자료도 못 받았습니다. 언론에 제기된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해명 자료 요구에 해당 없음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제가 오늘 꼭 필요한 건 동료 의원실에서 요청한 5년간 가사도우미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연락을 주고받은 문자 내용, 비용 처리 내용 등 일단 30초. 네. 동료 의원실에서 요청한 5년간 가사도우미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연락을 주고 받은 문자 내용, 비용 처리 내용 등 일체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도 꼭 필요합니다. 오후가 되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정식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후보께서 우리 집에 가사도우미가 있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보좌진에게 시킨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가사도우미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자료 중요합니다.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낙원으로 이끈다라는 하태환 작가의 책 한 구절을 떠올리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지켜내고 사랑하고 함께 해온 것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더 좋은 곳, 더 따뜻한 국가로 이끈다 믿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그 낙원의 문지기이자 길잡이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은 우리가 지켜내고 사랑하고 함께 해온 것들을 무너뜨리고 혐오하도록 하고 싸우도록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도록, 회복할 수 없도록, 그리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명운 자체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통합해내고 반목을 조정하는 일이 주된 업무인 부처가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 즉, 대한민국 존립의 근간을 맡고 있는 부처입니다. 우리 여성가족부는 300여 명의 인원과 국가 예산의 0.26%라는 작은 어깨로 이 크나큰 짐을 감당하며 버텨내고 있습니다. 상처가 많아 더 따뜻해지는 사람들이 있듯 여성가족부 또한 부처의 높은 파도가 닥칠 때마다 적당한 진동으로 조절하며 참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이처럼 작은 몸집으로 큰 파도에 부딪히느라 부처의 상처가 많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래서 더 따뜻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걷는 길을 더 너르게, 더 다양하게, 더 촘촘하게 만들어 국민들께서 더 안전하게, 더 평등하게, 더 존중받으시며 멀리까지 날개를 마음껏 펼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리하려면 새롭게 거듭나야만 하는 시대적 소명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졌다 생각합니다. 종종 한참을 걷다 보면 내가 이 길에,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되묻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확대 개편이라는 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치지 않고 걸을 것입니다. 아주 자주 국민께 이 방향이 맞는지,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쭙고 경청하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평등과 함께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이 자라는 만큼 대한민국이 빛나길 꿈꿉니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가 확대되고 종국에는 성별 임금 격차가 사라지도록 더 많은 의사결정을 특정 성이 기울어진 채 진행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되감기를 하며 한 걸음, 두 걸음씩 부지런히 나아가겠습니다. 성폭력의 상처가 피해자인 나를 이 세상뿐 아니라 내 삶에서 밀어낼 때 그 저지선과 방어선이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체로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비추겠습니다. 국민께서 여성가족부가 내 곁을 비우지 않았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제도로, 예산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증명해내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빈곤과 청소년 10년의 기록이라는 책은 누군가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전망이 얼마나 성기고 낡았는지를,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촘촘하고 매끈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몰랐다면 알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고,
알게 된다면 외면해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의 단면입니다. 국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행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외면하지 않기 위해 법과 제도, 예산이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럽고 이 세상도 거칠기 한이 없다고 느낄 아이들에게 여성가족부가 장막을 걷어주고 귀히 여기며 대한민국의 단단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나를 안아주고 당당하게 행복해도 되고 혼자 걷는 연습을 조금은 늦게 해도 되는 내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 원래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쉼이 곧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크고 작은 경계들을 허물고 메우겠습니다. 한부모 가족도 조손 가족도 부모님이 많이 바쁘신 가족도 그렇지 아니한 가족도 돌봄의 공백을 최대한 느끼시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써 뒤적이지 않아도 행정의 문턱을 없애 국민께서 국가가 내 곁에 편하게 넉넉하게 있음을 실감하실 수 있도록 정비하고 또 정비하겠습니다. 지킬 수 있었던 귀한 생명들을 돌봄 공백으로 떠나보내지 않고 제대로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을 더 나은, 더 예측 가능한 내일로 만드는 그 자리에 서 있고 싶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하루가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음을 명심하고 기민하고도 묵묵하게 일하겠습니다. 국민께서 지켜내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순간, 여성가족부가 그 뒤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과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늘 헌신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위해 애써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자료의 항목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의사진행 발언 내지는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특히나 이제 본인이 동의해야 되는 부분, 권익위, 감사원, 인권위, 관세청 이런 부분들을 동의를 못 해주셨다면 빨리 동의를 해서 그 검증 자료가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일단 자료 제출을 대부분 지금 오전 중으로 지금 원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준비하는 팀들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후보자 본인이 동의해야 되는 부분은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이 질의를 시작할 텐데 주로 또 아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후보자는 그 자료를 지금 방금 메모를 다 했는데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 리스트를 보고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청하신 자료가 감사원, 인권위, 그리고 대법원 관세청, 건강보험관리공단, 또 주식 관련한 거래 내역 등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를 하고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도우미 관련 그 부분도 있었는데, 사료 제출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이게 청문회. 그래서 이제 그 자료가 와야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본인 동의 안 하신 부분은 빨리 동의를 해서 자료가 오도록 해주실 수 있죠?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가사 도우미 그 계약 관련도 하실 수가 있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뭐 어떤 거요? 아, 출입국 관리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네, 모두 말씀 주셨던 예, 모든 예, 자료는 예.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의원님들은 예, 자, 의원님들 이 청문회 이외 얘기는 하시지 말고요. 제가 위원장 얘기하는데 어쨌든 자료 요출을 오전적으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후보자께서는 그 항목을 가지고 그 자료 요출에 최선을 다해서 그 항목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후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예.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예, 아까 전체적으로 다 리스트를 했는데 한지아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 자료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공동자료는 제출을 많이 했다는데 또 개인적으로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안 와서 아마 청문회 할 수가 없다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요. 우선에는 그 질의와 답변 순서로 우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자료대로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 질의와 답변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1문 1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간사위원님들의 합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차 질의는 6분, 2차 질의는 5분, 3차 질의는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아마 진행을 하면 그 이다리 의원 정도까지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백승호 의원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죠. 예. 하세요. 예. 민주당 백승아 의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되신 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공식적으로는 16개월이지만 잼버리 사태 이후에 여가부의 실질적 리더십 공백은 2년에 가깝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를 내세우면서 여가부의 권한 역할이 너무 크게 축소되었고 그래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데이트 폭력 등 우리 국민의 삶과 안전에 중요한 이 현안에 있어서 여가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산적해 있던 이 일들을 해낼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누구보다도 그 책임의 무게가 막중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3주간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어떤 소회를 느끼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3주간 여성가족부 관련된 업무뿐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프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명되신 이후에 이런 과도한 의혹 제기로 인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좀 사실과 다르거나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인상을 받은 것들이 있어서요. 어제 한 언론에서 후보자 가족들이 위장 전입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위장 전입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네, 그럼 어떤 상황이었나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가족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을 천천히 살아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광화문에 가족 전체가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1대 총선 이후로 저희 지역구인 강서갑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여러 번의 전환기가 있었고 격동기가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곧바로 모두를 강서로 옮기는 것이 저희 아이에겐 굉장히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배우자 또한 광화문 근처에서 회사를 다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있고 본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조금씩 강서로 적응할 수 있도록 광화문 집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며칠간은 광화문에 있고 그리고 며칠간은 강서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왔다 갔다 할 때는 배우자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아이가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십니다. 주 거주지는 강서로 주소를 두었고요. 그리고 실거주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광화문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적어내는 과정에서 실거주 그리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그 두 가지가 다르게 나감으로써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발달장애 자녀분 돌보면서 처해졌던 상황 때문에 벌어진 오해 같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제가 세 아이 엄마인데요. 저도 일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내가 충분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후보자께서도 이 자리에 계신 누구보다도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애틋함 또 고마움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후보자께서 지명 첫날 사랑하는 국민께 내일은 나아질 거야 라는 희망을 드리고 그 희망을 정책이라는 확신으로 바꿔내겠다 이렇게 소감을 밝히셨는데 혹시 후보자께서 직접 작성하셨나요? 네. 소감문도 그렇고 오늘 네. 모두 발언 말씀도 마찬가지고 제가 진심을 담아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저는 이 사랑, 또 희망, 확신 이런 단어가 마치 가족에게 말하는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께 후보자의 가치와 철학 또 정책이라는 확신으로 바꿔내겠다는 의지로 보였는데요. 후보자님께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에 아동, 장애인 돌봄 등 권익보호와 복지 향상 위해서 다양한 노력 또 실질적인 성과를 내셨더라고요. 대표적으로 22년에 후보자님께서 여야 의원 전원에게 직접 손편지를 보내서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 특위 출범을 요구하는 결의안 참여를 요청하셨죠? 네, 그렇겠습니다. 예, 이때 무려 178명의 여야 의원께서 참여한 이 결의안은 21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원님이 발의해서 참여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유일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결의안이 어떤 내용이었고 또 후보자께 어떤 의미였는지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제가 이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결의안을 발의했을 때가 22년도였습니다. 발의 시점쯤 해서 5년 동안 발달장애인을 살해한 부모의 숫자 그리고 본인도 삶을 등진 숫자가 언론 보도된 것만 해도 30여 건이 넘었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어렵고 힘들겠다라고 짐작되는 것보다 더 거칠고 아픕니다. 관련해서 이 돌봄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국가가 책임을 지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는 방법이 실태조사이고 그래서 돌봄 국가 책임제 그리고 실태조사 등을 담은 결의안이었습니다. 당시 여야 의원님들께 손편지를 한 장 한 장 써드렸고 그리고 그 결과로 마음을 모아주셔서 198명이라는 공동발의 숫자를 얻어낼 수 있었고 그리고
수정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채택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 살피고 그리고 관련된 일들을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서범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서범수입니다. 우리 장관 후보자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모두 발언 1페이지에 보시면 하태환 작가의 한 구절,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낙원으로 이끈다. 그런데 과연 갑질로 면직된 보좌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갑질로 인한 면직으로 이끈다. 뭐 이런 문구로 바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쭙고 경청하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후보자께서는 여전히 청문위원 자격으로 오신 겁니까? 아니면 후보자 자격으로 오신 겁니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자, 그런 건 그렇고요. 7월 10, 오늘까지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다 내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후보자님?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원에서 활동한 위원은 딱 한 명입니다. 그죠? 장관 후보자가 내정된 사람 중에. 그렇다고 알고 강선우 있습니다. 후보자죠. 그래서 그 위원장을 포함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50여 명이고 그중에 현역 위원이 22명입니다. 당초에 국정기획에 출범할 때는 사실은 국정기획위원회 가면 장차관으로 입각하기 어려울 거다. 왜냐? 한 2달이라는 짧은 기일에 주요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도중에 사퇴해버리면 여러 가지 업무 공개 내지는 업무의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 50여 명의 내노로 하는 50여 명의 기획위원 중에서도 특히 22명의 현역 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지명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업무 능력 또는 전문 지식이 출중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사권자의 눈에 띄는 다른 출중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사실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을 때만 해도 민주당에서조차 아닌데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 전문가들도 우리 후보자의 여성 정책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과연 어떻느냐 우리 후보자는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성 관련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당 내에서 지적해 주신 그런 뼈아픈 지적들은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여러 위원님들께 더 여쭙고 더 공부하고 그리고 현장과 더 소통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 나갔다는 말씀을 자,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PT 사진 한번 보십시오. 아니요, 다음. 이거 보시면 기억나시나요? 2023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단식 투쟁 현장을 찾아서 후보자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알뜰살뜰히 보살피는 사진입니다. 동그라미 안에 그 까마옷 입으신 분이 누군지를 아시죠? 후보자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것을 볼 때 후보자가 여성 그리고 가족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성평등 가족부의 확대 등 해난 해결의 능력자로서 기대되어 임명되었기보다는 인사권자의 대통령의 신기 경호의 달인으로서 픽된 보온 인사 또는 측근 인사의 전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물론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는 시각은 충분히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 저 당시 상황을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위원님? 시간이 없어서 잠시만 나중에. 게다가 최근에 갑질 의혹이 많이 발생을 하고 갑질의 대명사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는데요. 갑질 의혹도 있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허위로 판명이 나고 그리고 제보 보좌관에게 2명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입틀막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2명의 보좌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실 겁니까? 한 적 없습니다, 위원님. 하겠다고 예고를 하셨거든요. 안 하셨습니까? 하겠다고 예고한 적도 없습니다, 없어요. 위원님. 그렇는가요? 나중에 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저는 그런 발언을 한 이런 적이 걸 없습니다. 보면 후보자가 전형적인 약강형이 아니냐.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즉 권력에 복종하고 약자를 착취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런 후보자께서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의 가장 큰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여성가족부가 하는 업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그런데 통합적으로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제가 언젠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약자의 근익 보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동의합니다, 예. 위원님. 그런데 이런 약강의 인물이 과연 사회적 약자의 근익 보장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지 참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관련해서 나오는 의혹들에 관해서는 제가 청문회를 진행하는 중에 더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위원님께서 주시고 계신 그런 우려하는 점들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의사진행 발언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감사원 근익위 인권위 관련 우리 후보자께서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를 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한 게 많습니다. 이게 갑질의 대명사가 된 분이 이런 부분을 발견하고 보니 결국은 이걸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 추측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자료 제출 거부가 아니라 인사청문의 거부나 다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 제출을 언제까지 해 주실 겁니까? 그리고 이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회 다음 인사청문회가 그대로 진행이 되기 쉽습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의원님, 말씀 주셨던 그 자료 관련해서는 이미 모두 발언 이후에 저의 입장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그 목록을 검토해서 최대한 제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네, 장관 내정된 걸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잘해주세요. 최선을 정말 다하겠습니다. 잘해주십시오. 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간절히 요구하고 싶은 건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단 대한민국이 소멸될 위기입니다. 인구 관련한 내용이 다시 또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에 아이를 낳으면 가족이 행복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출생이 행복하고 그리고 또 육아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국가가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위원님께 많이 여쭙고 많이 상의 드리면서 저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알게 되었어요. 아이가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처음으로 발달장애라고 하는 가족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전부터 듣긴 들었지만 그 발달장애 가족의 어머니들은 아이가 떠난 바로 다음날 떠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워낙 밝고 또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데 한켠에 아픔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아픔이 그래도 행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는 저의 시작이자 전부이자 마지막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또 생활하기도 좀 힘들고 그랬을 겁니다. 사실 아이의 엄마 여성들은 힘이 듭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그리고 키우는 것도. 그래서 그동안은 또 한 명의 여성, 저도 그랬고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워주셨죠. 또 한 명의 여성이 같이 희생을 해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죠? 좀 힘들지만 행복해요. 내 아이 때문에 내 아이가 힘에 겹지만 그래도 행복한. 그래서 아까 우리 백승아 의원이 질의했지만 국회의원 모두가 함께 그 발달장애 아이들을 책임지자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더더욱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 대한 애정도 갖고 있고 여성에 대한 애정도 갖고 있고 아니 대한민국에 여성만 있지 않잖아요. 남성도 절반 여성도 절반. 이제 저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가족 청소년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더 열심히 잘 살펴서
차별받지 않는, 특히 여성이 차별받지 않게 그런 제도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께 많이 여쭈면서 상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 깊이 새겨서 그것이 예산으로, 정책으로, 그리고 제도화로 착근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정책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7월 1일부터 그 이혼한 가정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다른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그리고 후 나라가 구상권을 청구하자, 이런 제도가 제가 2012년에 처음 법을 만들었고 그것이 3번의 개정안을 통과하고 이번 7월 1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모든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소득 150%인 가정에게만 지원합니다. 전체 다 해서 5만여 한부모 가족인데요. 그 가족 다에게 저는 좀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될 건데요. 이 모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모든 가족에게 나라가 선 지급하고 후속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 한번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과 긴밀하게 상의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양육비 선 지급제가 일각에서는 그것을 혹시라도 악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 상황을 무엇보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급 신청 사례라든지 회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소득 기준 완화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이 기준을 완화했을 때 오히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은 것인지 정확한 숫자와 데이터로 분석을 한 다음에 의원님과 면밀하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책임지고 전면 모두에게 선지급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에 몇만 원만 좀 보내면 그 후 구상권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빠져나가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영상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양육비 꼼수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불이행을 해야지 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각지대라 여겨져서 어떻게 하면 제도 개선을 조금 더 할 수 있을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든든합니다. 강력하게 요구하고요. 이제 더 이상 나누거나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양육비도 너무 작습니다. 그 어렵게 사는 가족들이 나라가 책임져주고 나쁜 짓을 하는 다른 한부모에게는 나라가 책임을 구상권을 확실히 묻고 처벌할 수 있게 그렇게 갖추면 좋겠다 생각을 추진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혜 의원님 다른 일정 지금 상임위 때문에요. 자, 이다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다리 의원입니다. 갑질 장관은 여가부 장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때만 해도 해당 부처에 대한 전문성 검토, 정책 검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강성노 후보가 장관 지명되는 이후 우리 국회의원 복도가 갑자기 수근수근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저렇게 조신하고 얌전하게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한다고 외치던 강성노 후보자의 쓰레기 분리수거, 병기수리 보좌진 갑질 뉴스가 방송되고 난 이후에는 여기저기서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희 의원실 MZ세대 보좌진들이 야, 너도 그렇게 일하냐? 라는 문의 전화를 받는 모습이 안타깝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여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적인 의무가 아닌 사적인 용무나 심부름을 자기 직원에게 시키는 일은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도 명시되어 있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입니다. 후보자님, 자택에서 나온 쓰레기를 보좌진들에게 수시로 들고 나와 버리라 한 적 있습니까? 존경하는 이다리 위원님, 관련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있느냐 없느냐가 제가 물었습니다. 위원님, 앞뒤 시간 맥락,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다리 있습니까? 위원님, 앞뒤 맥락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쓰레기를 간청을 들고 드립니다. 나와서 쓰레기 분리를 보좌진들에게 시킨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자, 사진 보시겠습니다.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분리수거를 시킨 쓰레기 증거 사진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사진들입니다. 이 쓰레기 상자 봉투 안에는 이렇게 각종 먹다가 남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이런 박스에 엘리베이터에도 있고 이렇게 차량에도 실려져 나왔습니다. 남의 음식 먹은 거 처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증거 사진 속 엘리베이터가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후보 자택 엘리베이터가 맞습니까?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동일한 엘리베이터로 확인했습니다. 예 아니오로. 이다리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저 점검물이 거짓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다리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십사 말씀을 올립니다. 이는 거짓이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관련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방송에 의하면 아니 예 아니오로 다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방송에 의하면 후보자가 종종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보좌진에게 분리수거를 요구한 증거 사진입니다. 후보자 수행 차량인데 매트 위에 놓인 쓰레기 보신 적 있으시죠? 직접 들고 나오신 거죠?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일체 설명을 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영상 한번 보시고 설명하시죠. 집에 쓰레기가 모이면 그냥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일상적으로. 박스를 딱 보면 시켜놓고 시켜 나간 거, 남기 시켜놓고 남기 나간 거, 뭐 일반 쓰레기를 다 섞여 있었으니까요. 자기 직원한테 그런 걸 시켜요. 군대도 시키지 않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시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방송에 나간 이후에 국회 보좌관들 익명 게시판 여의도 옆 대나무 숲에는 추가 정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첫째, 가정가구 구매 시 견적 비교 뽑아오기, 백화점 돌면서 명품 사오라고 지시한 거, 호캉스 본인이 하고 픽업하라고 차대기 시킨 거, 대리갑질 지시도 모자라서 10분에 한 번씩 올라오는 용문자, 고함, 보안구역 내 의전 요구, 이러한 의혹 보도와 SNS 제보에 어느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어느 부분이 허위입니까? 위원님, 질문하신 30초 안에 말씀해 주십시오. 거짓이냐 아니냐, 어느 부위가 허위냐? 위원님, 설명할 시간을 좀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30초 드렸습니다. 시간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30초 안에 설명을 드리기는 부족할 것 같으나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일 관련해서는 가사 도우미가 없었다고 그래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존경하는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집에 줄곧 이모님이 계셨다는 자료를 열람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보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자료랑 방송이 다 거짓이란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해 제가 주세요. 거짓입니까? 발언을 좀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거짓입니까? 위원님, 그러면 발언을 이어갈 자, 기회를 주십시오. 아까 서범수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에 바로 거짓말 하신 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해명할 시간도 안 주면서 계속 일반으로 하시라고.
예, 자, 그러면 이달에는 30초 하시고 해명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예. 법적 조치 말한 적 없다 했는데 여당 의원님들께 자료 메시지 보낸 것 중에 3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보면은 2명 모두 법적 조치라고 이렇게 나는 지시한 적도 없고 나는 법적 조치 검토한 적도 없다고 하셨는데 여당 의원들께 이 자료 보냈습니다. 이렇게 다 오픈된 이런 거를 어떻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을 드릴까요? 그리고 보도가 진실인지 아닌지 어디가 허위인지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시간 많이 주십시오. 예, 지금 답변 시간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예.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예. 고발 관련해서는 저희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공식 설명도 아니고 공식 자료도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부적으로 여당 부자진들과 함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서 작성이 되었던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밖으로 유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보도 관련해서 진실이냐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을 드려야지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드리려 했는데 위원님께서 하십시오. 위원장님 시간 주십시오. 예, 잠시만요. 임미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고 지금 강선 의원 지금 설명을 하시고 설명 더 필요하면 다른 또 의원님이 또 시간을 주실 건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세요. 하고 싶은 말?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는 저희 집에 줄곧 이모님이 계셨다는 자료를 열람시켜 드렸습니다. 이 관련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해당 자료를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이유는 저희 집에 오시는 이모님과 저희 아이는 굉장히 두터운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하면 이 불똥이 저희 아이에게 그리고 이모님께 튈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은 저희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당 의원님들께 관련 자료는 모두 열람을 시켜드렸습니다. 회의 직전에 열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셨던 그 사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촬영 관련된 물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무실에 쓰기 위해서 주문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택배 상자를 뜯을 때도 있고 뜯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에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논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 관련해서는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후보자님 됐습니다. 다음 잠시만요. 됐습니다. 됐고요. 후보자님 다 설명 못했지만 일정 부분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다음 임미애 의원님 지금 30초만 양쪽에. 지금 후보자님께서 저 고운 얼굴로, 저 고운 목소리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법적 조치 하겠다고 예고한 바 없다고 답하셨는데 거짓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거 좀 비춰주십시오. 언론에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전달이라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 예고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악의적으로
두 명으로 파악해서 2명 모두 법적 조치 예정이라는 거 보이시죠?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전달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네, 예. 예, 그 위정 부분은 또 위정대로 하고요. 일단 발의 시간을 줬으니까 위정이 됐다면 위정 고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발언됐으니까 됐고요. 그다음 김한규 의원 잠시 말씀하시죠. 네, 발언하기 전에 조은희 간사가 지금 얘기하신 것 자체가 허위입니다. 지금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법적 조치 예정, 예고란 표현이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신 거예요. 어디 예고, 예정이란 표현이 있습니까? 예고, 예정이란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고란 표현이 있습니까? 후보자가 안 했다고 하니까 예고란 말을 갖다 붙이신 거잖아요.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남의 말을 전달할 때는 정확하게 인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건 이건 위원장님에 대한 문제제기인데요. 아니, 인사청문 계획서에서는 이 실시 방법, 질문 방법에 대해서는 합의하도록 돼 있고 여야가 통상적으로 영상, 음성이 들어간 영상이 현출될 때는 사전 합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전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아까 언론 보도 영상을 그대로 틀었습니다. 언론은 일방적인 주장이 이 자리에서 보도가 된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야 간에 합의를 하고 사실 의견도 물어보시지 않고 무조건 쓰는 걸로 허용하신 건데 이거 위원장님 국회 관례 강합니다. 왜 의견도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합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야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가 어떠한 상황을 진행했는지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임 의원님 좀 기다리세요. 예, 네. 예, 1분만 주세요. 예. 백성아 의원님 1분만 주세요. 네. 아까 제가 강선우 후보자와 그 질의를 할 때 아이에 대해 말씀하실 때 후보자님께서 이제 감정이 올라오니까 좀 머뭇거리고 진정시키실 때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저 봐라 감정 잡는다 이렇게 비아냥거리시고 아까도 조은희 간사님께서 저렇게 고운 얼굴로 저렇게 고운 목소리로 거짓말을 하고 이런 발언들은 인신공격성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이런 발언들은 지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질의 이다리 의원님께 30초 추가 질의 시간 주셨잖아요. 그거 어떤 기준과 어떤 규칙으로 그렇게 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질의할 게 많이 있었지만 답변 포함이기 때문에 그냥 끝나서 거기서 끝났는데 30초를 더 주시고 그럼 이따가 발언해서 30초 덜어내시나요? 그리고 네. 조은희 간사님도 의사진행 발언 하시겠다고 해놓고 정책 질의하시고 뭔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규칙이나 기준이 좀 더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의원님 그 부분은 우리 후보자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지금 앞에 질문을 마저 하게 한 거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예, 임미 의원님. 예, 서로 간에 인신공격은 상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전지수는 지금 무슨 발언입니까? 순서대로 하면 안 될까요? 네, 순서 아니고 지금 의사 진행과 회의 진행상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1분만 주세요. 네, 여기는 여성가족부입니다. 우리가 여성을 바라보면서 자꾸 외모 지상주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성상품의 대상으로 자꾸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몇 분의 발언 방금 백성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조은희 의원께서 고운 얼굴, 고운 목소리, 자꾸 여성 중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위원장님께서 이런 식의 발언을 했을 때는 자제와 제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자제를 부탁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임미 의원님, 요까지 하고 오늘 점심시간 지나서 자료가 오면 오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야당 의원들께서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이 TV조선 기사와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주변의 의원님들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게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계속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면은 추가 해명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저는 법적 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글은 공식 입장, 공식 자료, 공식 설명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청문준비단 내부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모았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저 글을 우리 위원님들께 저렇게 보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저로부터 못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저도 안 받았고 옆에 서영교 의원님도 받은 적이 없고 장철민 의원님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내용이 나와서 이렇게 후보자를 인신공격하는 그 근거 자료가 되는지 저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짐작키로는 아마 내부에서 왔다 갔다, 저희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실수로 유출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장관께서 지금 장관 후보자께서 이 청문회를 임하고 계신데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여가부 장관이 공석 기간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약 17개월, 공식적으로는 17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국회의원이 된 지 1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 단 한 차례도 장관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무엇보다도 정책에 관한 그리고 이후 여가부가 개편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다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전이 어떤지에 대한 후보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시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된 새 정부의 성평등 정책 방향과 공약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가지고 계신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나 구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앞서 모두 발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존립의 근간과 직결되는 일을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과 그리고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입니다. 이 일을 제대로 잘 수행을 해내려면 이 여성가족부 인력도 늘리고 그리고 조직 자체를 키우고 예산을 늘리는 방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 확대에 관련해서는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를 하자는 그런 말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한 세부 내용은 정부 내 논의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와 무엇보다 면밀하게 소통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 집행의 첫 번째이자 두 번째이자 세 번째 기준이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 많이 여쭙고 말씀드리고 소통하면서 세부 사항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을 보면요.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는 것 하나와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 강화 이 두 가지가 크게 대표 공약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양성평등위원회의 경우는 굉장히 역할이 형식적이다라는 지적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 의결할 때도 서면으로 처리했고 사실상 제대로 된 논의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돼서 부처 간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보자가 생각하는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각 부처나 아니면 국가기관으로 분절되어 있는 성평등 관련 역할을 저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려면은 한 부처로 통합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통합을 할 때 그 행정의 경계 사이로 국민들의 삶과 죽음이 갈리는 그런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분산적으로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성평등 관련된 역할을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일원화를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논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양성평등위원회 관련해서는 그
그 위상의 격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그 해당 위원회의 사무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당 위원회의 사무국을 어느 단위에 둘 것이며 그리고 그 사무국이 가지는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를 해갈 것인지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앙부처 간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 설치하는 문제, 그래서 성평등 정책을 조정하는 그 기능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결이 정책 집행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그 성평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일을 기획하고 그리고 검토하고 조정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습니다만 잠시 정리를 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충분한 시간 안에 조금 전에 약속하셨던 자료 요청 동의하는 부분 동의를 받으면 해당 정보기관에서 자료를 받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 요청에 대해서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회를 선포합니다.